네, 역사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고 북핵 억제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공동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가 없는 점에서는 실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분석과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새벽에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 24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세 차례 대화를 했는데 우리 시각으로 말하자면 어제 새벽에 만찬 회동이 있었고 네. 오늘 새벽에 정상회담, 공식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찬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성명 발표가 없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 네. 상태 속에서 모든 일정이 끝났고 회담의 결과는 그래서 국무장관 또 상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세 사람이 각자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북핵 문제, 통상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가 됐는데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 미중 양국 협력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것이 결론이고 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100일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측이 노력하자. 이런 결론을 내고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지금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방문 조사를 조금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예정대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웅재 부장검사가 투입이 됐고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역시 앞선 두 차례 조사 때와 같이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세부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해가면서 수사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한 부장검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사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번 정상회담이 그 세기의 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평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시각에 따라서 사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북핵 문제, 통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보면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과 엄청나게 충돌이 있을 것이다. 네. 두 사람이 뭔가 결판을 내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쪽에 주목을 해서 세계 담판을 기대를 했다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네. 다 원칙적인 것이고 통상 문제도 뭐 100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100일 뒤에 무슨 결론이 나올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건 실패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다만 미국과 중국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 이제 미국의 경우 새로운 지도자고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인데 네. 이 두 지도자가 만나서 상견례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 또 상견례를 하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좀 발전을 시켜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막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탐색전 정도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기획을 했다. 아. 그러면 성공적이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조차도 이거는 유례 없이 중요한 회담이었고 친선이 심화됐고 네. 또 신뢰가 구축이 됐고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도하는 내용을 사진을 보면 두 정상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가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 노래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민요입니다. 아, 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가 5살짜리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앞에서 중국 민요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어떻게 실패라고 하겠는가? 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말도 의미가 있고 네. 실패했다는 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시리아 공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덜 받았다. 이런 것은 또 사실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공동 성명 발표가 없었다. 이런 것도 사실 문제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공동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는 왜 생략이 된 건가요? 네, 그게 형식적으로 이런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관회담을 해도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고 국민들이 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가 없었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또 성명 발표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양자가 이번 회담의 목표는 개인적인 친밀성 향상이 목표다라고 규정을 했다면 이건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기자회견이 없어도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기자회견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정상이 어느 정도까지의 합의를 이뤄내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원론적인 부분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론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 언론에서는 뭐 북핵 문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나온 발언의 양이 너무 작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북핵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 그리고 양측이 북핵 억제에 대해서 협력을 증진하자는 데서 합의했다. 이 얘기는 사실 10년 내내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틸러슨 장관의 입장에서 중국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어려움이 있다면 미국 독자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독자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과거에는 그러면 미국이 독자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시기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 독자적인 대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과 달리 소극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나서야 한다. 중국의 행동을 좀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입장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 건가요? 중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에 저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보유에 절대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또 동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접근법은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화와 협상에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설명을 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원칙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덮고 넘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그 회담 일정 가운데에 시리아 폭격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도 스스로 다른 나라에 주는 경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시리아에 대한 대응이지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미국 백악관도 다른 나라에 주는 경고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한반도 폭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너무 복잡하고 너무 네.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사실 이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조건은 미국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이라고 하는 2천만 명, 크게 보면 2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의 50km 바깥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든가 뭐 선제 공격이라든가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을 때 네. 시리아의 경우는 시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반면에 북한은 서울에 대한 전면 공격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곧바로 남북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정밀 타격이 어렵다고 하는 지정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미국 언론인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한반도에 대한 공습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야말로 현실을 잘 모르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은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에서 볼 때는 경고 효과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끝난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